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주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공정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선 코닉 오토메이션 김혁 대표를 모시고 사업 현황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코닉 오토메이션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닉 오토메이션은 반도체 전공정 설비, 좀 팹 설비의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메타 팩토리를 지향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7월 29일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상장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예, APS 그룹의 모태가 되는 사업을 맡아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네. 더욱 성장하는 회사로 발전시킬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은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IT 인프라 솔루션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가 근간이고 네. 여기에서 확보된 스케줄링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응용하고 발전시켜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IT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된 연계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먼저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의 이지 클러스트의 강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도체 팹 공정의 여러 설비들을 이제 28년간의 그 경험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 공정의 다양한 민감한 특성을 우리가 습득해서 그 노하우가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소프트웨어고요. 네. 또 다양한 설비 형태, 반도체 설비가 이제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공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다양한 설비들에 대해서 저희 그 이지 클러스터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비단 한 개의 특징이 아니라 반도체 설비와 관련한 다양한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해외 시장 진출 현황이 궁금해요. 중국 시장 진출을 필두로 미국과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에는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그 영업을 시작했고요. 네. 2년 전에 대규모의 계약을 반도체 그 팹 그 설비 회사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중국 내 또 타이완에 그 에이전트십을 맺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는 이미 국내 이제 반도체 설비들이 저희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미국 자체 팹 설비나 이런 데는 아직 탑재되는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고 있고요. 또 저희 이지클러스터라는 소프트웨어가 미국 내 자국의 그 빅3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데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의 삼성전자에 충분히 검증이 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면 흔히 공장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에서는 자동화에 빅데이터 처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 예. 그 주변에 이제 자동화 사업을 하거나 데이터 처리 네. 또는 제어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영업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네.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융합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흔치 않고요. 네. 저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지 클러스터의 28년간의 그 경험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확보된 그 스케줄링 기술뿐만 아니라 미들웨어 기술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미들웨어 기술을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이 4차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그 모델에서 네. 상위에 ERP, MES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의 그 제일 밑부분의 그 엣지 컴퓨팅 데이터 네. 확보부터 위로 올려주는 경계까지를 저희가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 간의 데이터 네. 처리나 통신 같은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미들웨어로 통칭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미들웨어 개념이 이제 최근에는 그 로봇이나 뭐 통신기 또 뭐 제어기 등을 쓸 때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종 그 합쳐서, 기기들을 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종 기기를 쓸 때 각 회사 그 제품마다 그 각각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을 모아서 그 네.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상위로 올려주는 또는 같은 포맷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전부 통일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모두를 하는 그 강점이 네. 있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인 것 같군요. 아, 예. 네, 눈에 띄는 것이 또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K-라스라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K-라스라고 하는 게 이제 코닉 랩 네.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K-라스로 명칭했고요. 2차 전지 소재 하면은 네.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등 소재들이 있고요.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그 품질을 관리하려면은 그 모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분석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설비 이런 설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랩 안에서 그 한 20여 명의 이제 그 분석자들입니다. 이제 그 시험하는 그런 테크니션들이 모여서 주로 뭐 2조 3교대 24시간 돌리려면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핸들링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약도 쓰고 어떤 테스트기를 쓰는데 시약 같은 경우는 뭐 불산, 황산 등 좀 독극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엔지니어 하기가 그 힘든 작업이 되고요. 심지어는 방독면을 써서 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전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랩에 들어가지 않고 그 각종 보통 양극재를 예를 들면은 양극재의 분석, 테스트하는 종류가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여 가지에 대해서 각각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그 양극재 파우더를 넣고 각종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하게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은 한 설비 안에 그 협동 로봇으로 요즘에 그 통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협동 로봇을 그 장비 상단에 한 대 또는 두 대를 달아놓고 각종 그 비커나 뭐 이런 것들 테스트 그 액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케미칼들을 핸들링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최초로 한 게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저희가 해서 그 과제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최근엔 포스코 케미칼하고도 계약을 해서 이제 또 납품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회사들이 저희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에 있거나 협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또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로봇이 해준다면 정말 편리하고 또 시스템 있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와 함께 물류 자동화에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물류 자동화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통 물류 쪽입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마존의 키바라고 하는 그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를 전부 없애고 그 로봇이 대체해서 창고 안에서 다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의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로봇이 그런 창고 물류를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CJ 대한통운하고 그 AGV 로봇을 활용해서 동탄의 그 1차, 2차 프로젝트를 국내에는 최초죠. 그렇게 하게 된 사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J 대한통운은 사실 유통 물류하는 회사고요. 이커머스 회사로는 국내에서 제일 큰 C사 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쪽에 이제 똑같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 수소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 방금 설명드린 그 K라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그 K라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제 그 분석을 자동화하는데 그 파우더 형태의 재료든지 아니면 뭐 액체 형태로 돼 있든지 아니면 알약 형태로 돼 있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 쪽에는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벌써 그게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계적인 그런 랩 핸들링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미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수소 쪽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소 연료 전지나 또는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사업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좀 전기차에 비해서는 이제 머추어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미 몇 년 전에 수소 자동차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놓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직은 그 머추어된 시장이 아니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앞에 말씀드린 그 유통 물류 관련해서 아까 메이저 2개 회사 외에 다른 유통 물류 회사랑도 컨택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병원하고 도서관 이런 데도 이제 물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놓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이커머스는 이미 그 연결이 돼서 1차 프로젝트를 끝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5, 6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을거리로 메타팩토리를 언급을 했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메타팩토리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상표 등록을 했고요. 메타버스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결합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 메타버스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안에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설비나 공장 자체가 통째로 들어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아까 K라스가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를 핸들링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의 양극재, 음극재 뭐 그런 소재 업체들이 미국이나 헝가리, 폴란드 공장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이제 밤낮이 달라지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메타팩토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헝가리 공장에 예를 들어 보면은 헝가리 공장에 이제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설계 또 협의가 필요할 때 헝가리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가 그 가상 공간에 들어오고요. 또 여기 이제 포항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포항이죠.
그건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가 들어오고 네. 저희 또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엔지니어가 가상 공간에 동시에 들어오고 네. 거기에 K라스 설비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넣었는데 그게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보다 넘어서서 그 헝가리 공장 안에 있는 설비에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오고요. 네. 또 비전 시스템을 달아서 그 설비 거동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제어를 네. 원격으로 여기서 헝가리 공장 설비에 제어하는 그런 개념이 첫 번째 메타팩토리를 개발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AGV 로봇 이제 바닥에 이제 다니는 그 유통 물류 핸들링 로봇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로봇이 보통 그 물류 창고 안에 들어갈 때 한 층에 큰 창고 같으면은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 평 정도 되는 넓이에 1000대 이상 그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넣기 전에 사전에 네. 그 로봇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어떻게 최적화된 경로를 다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시뮬레이션도 아니고요. 좀 하이브리드한 형태. 네. 그러니까 실제 로봇도 있고 가상 공간의 로봇도 있어서 그것들이 결합해서 서로 그 통신도 하고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를 미리 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 고 같으면은 네. 실제 리얼 월드 안에 그 가상의 이제 포켓몬이 네.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예. 본격 가동에 앞서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패스죠 이게 다니는 경로가 최적적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설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IT 인프라 사업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빅데이터 네. 처리하는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설치되는 데이터 서버에 그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제 빼서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네. 그런 트래픽, 굉장히 데이터 트래픽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트래픽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안을 이제 유지해 주든지 그런 거를 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뭐 라드웨어부터 뭐 수산, ENG 등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저희는 도입을 해서 네. 실제 그런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인스톨을 해주고 AS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러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가 중요할 텐데 현재 수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저희가 매출도 CAGR 기준으로 44%로 급성장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수주 현황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200억이요. 그 액수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수주가 이제 완결되면은 이제 빠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00억에서 계속 늘어나는 좀 네. 성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당량 차지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K라스 그리고 유통물류 쪽에 사업들이 집중돼 있고요. 그 네. 액수만 200억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K라스하고 유통물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물류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또 큰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수주 중에서는 물류 비중이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K라스 쪽이 더 많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비슷한 네. 50대 50 정도 되는 비율로 되어 있고요. 네. K라스가 좀 더 빨리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외에도 실제로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사업이 논의 중인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국내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이런 회사들이 공이 이런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니즈를 느끼고 있고요. 네.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해서 국내에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선 최초로 이런 설비를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2개 회사 외에
다른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들이 공이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모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컨택을 해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외에 국내 공장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 공이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국내 네. 보호법을 만들어서 자국 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공장도 미국 내에 뭐 테네시나 켄터키 이런 공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진출할 때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기획할 때부터 그런 네. K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네. 기획할 정도로 저희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이면 아무래도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헝가리, 테네시 이런 공장이라 하면은 매출이나 수주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된다면요. 그 국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앞에 이제 수주 잔고로 말씀드렸는데 네. 해외 공장은 거기서 이제 제외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포함하면은 수주나 이런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토메이션 사업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와 앞으로 목표와 포부가 있다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삼성전자에 그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자동화 설비를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설비 관련해서 이지클러스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네. 제가 몸담았던 그 연구소에서도 이미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서 네. 잘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메스에서도 역시 이제 설비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서는 특히나 이제 자동화 설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미 연구소장을 하면서 이미 다양하게 겪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APS 그룹에 합류해서 코닉 네. 오토메이션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제가 저기에 몸담으면 뭔가 음. 할 만한 일이 많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이미 이지 클러스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28년간의 업력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자동화는 좀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게 되면서 자동화 부분,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메타 팩토리 부분에 좀 가속화해서 성장 동력으로 제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하고 네. 메타 팩토리를 전문 회사로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서 네. 좀 더 스마트하고 그 메타화된 윤택한 제조 방법으로 저희가 국가 경쟁력의 일부라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어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영위하는 기업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메타 팩토리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이 보여줄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